안녕하세요, 릴렉스아입니다. 자, 어제 미국이 휴정을 했죠.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관공서와 학교도 모두 쉬었고 뉴욕 증시도 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죠. 금요일장은 오후 1시까지 열리고 일찍 폐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의 최대 명절인 만큼 휴일과 함께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은 추수감사절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공급 부족 사태와 함께 유가의 급등으로 최근에 물가 상승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전미소매협회에서는 이 올 연말 소비는 지난해 대비 8.5에서 1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작년 겨울 코로나의 정점을 지났죠.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었죠. 그렇게 움츠러들었던 경제와 소비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폭발을 했고 그러면서 경제도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고 소비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참았던 이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이후로 연말까지 이 본격적인 소비 시즌을 맞아서 물가는 올랐지만 소비는 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전미소매협회의 생각도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연말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의 호실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생기면서 내년 초까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산타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많이 올랐는데요. 자, 이렇게 오른 것도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오른 것이고 최근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쉽게 빠지지가 않는데요. 물론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될 연준의 베이지북과 고용지표 결과 그리고 산유국들의 오펙 플러스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FOMC 회의도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FOMC 회의가 다다음 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상황이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다음 주에 잡혀있는 이 FOMC 회의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이 되고 나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연준의 회의인 만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얘기들을 쏟아낼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자,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조금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테이퍼링 속도를 올리는 것과 다시 말해서 조기 테이퍼링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기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 내성을 길러주면서 실제로 이달부터 진행하게 되는데도 별다른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당분간 자꾸 꺼내 보이면서 시장에 내성을 길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시기인 만큼 미국 시장이 가장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죠. 연말 연초 시즌인데요. 자, 그러한 시장에서의 힘과 연준의 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경제 이슈들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ETF를 통한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흔들림 없이 오히려 떨어질 때 좀 더 싸게 수량을 늘려가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폭락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들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역시 AMD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기술주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달 23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반도체 회사죠. GPU와 CPU를 만들고 있는 AMD이고 두 번째로는 GPU 생산업체인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애플과 루시드, 테슬라, 포드 등이 있고요. 대부분 기술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자, 역시 개인들의 마음은 국내든 미국이든 다 똑같나 봅니다. 자, 미래의 가치와 이 성장성에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최근에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이죠. 어쨌든 저도 기술주에 더 관심이 많은데 미국 개미들의 매수 순위를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AMD, 엔비디아, 인텔, 버라이즌과 같은 기업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국내 상장된 ETF나 해외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SOXX 등으로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개별 종목의 수익률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중장기로 투자할 때 안정성과 수익률까지 고려를 한다면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엔비디아까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 속한 종목들이죠. 미국 개미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처럼 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연말 연초에 또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폭이 컸던 만큼 올해도 기대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었죠. 풍부한 유동성으로 경기를 부양시킨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때 풀린 대부분의 돈이 미국 증시에 쏠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국제금융센터의 코로나 충격 이후 글로벌 자금 흐름, 특징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국에 유입된 투자 자금은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4개 분기 누적으로 미국에 유입된 투자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제로금리로 인해 생겨난 이 풍부한 자금이 미국 증시로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기관이나 정부의 투자금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사학개미 열풍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거나 이 상장지수 펀드, 즉 ETF 투자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적지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개인들의 투자 방식이 정말 똑똑해진 것 같고요. 소중한 돈을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지수 추종 ETF들이나 2차전지 관련 ETF들도 그런 맥락의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자, 결국 자본이라는 건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그런 성장성을 갖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이제라도 깨닫고 한 땀 한 땀 투자해 나갈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G2조, 미국과 중국 그리고 ESG 등을 선호했던 올해와 유사한 자금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의 투자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LFP 배터리가 테슬라 등 주요 완성체 업체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급부상 중에 있죠. 주요 생산 기업은 중국의 CATL과 BYD 등 대부분이 중국 업체들인데요. 자, 1월부터 9월 사이 LFP 양극재의 사용량은 99,58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2%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16.8%에서 올해는 26%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자국 내 생산 배터리인 이 LFP 배터리 사용량도 당연히 함께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발생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3원기 배터리의 생산량을 넘어선 건 아닙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처럼 크게 상승한 수치이긴 하지만 NCM622, NCM811, NCM523, NCA 등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나 이 알루미늄을 사용했다는 차이일 뿐이지 모두 3원계 배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넓게 보면 7대3 정도로 아직까지 이 3원계 양극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를 비롯한 벤츠와 현대차까지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저가형 모델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요. 중국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NCM 811의 상장세도 만만치가 않죠. 하이니켈로 불리는 배터리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266.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요. 자, 니켈의 비중을 늘려서 배터리의 밀도를 높였고 주행 가능 거리도 늘린 그런 배터리입니다. 최근에는 구반방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움과 LNF 등에서 만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주력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2차 전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겠죠. 자, 어쨌든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차이나 전기차와 2차 전지 테마와 같은 ETF 투자로 시장을 가져가는 전략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